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하고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애엄마예요. 친구들 모두 대학 다니고 공부할 나이에 사고치고 예정에도 없는 결혼을 하게 되면서 20대의 어린 나이에 시댁살이를 하며 살았었죠. 시댁이나 친정이나 둘 다 평범한 집안에 경제 사정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는데 덜컥 혼전 임신을 하는 바람에 양쪽 집안의 반대가 심했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엄청 심했고 부모님은 애 못 지운다고 버티는 저에게 아무것도 못 도와주신다고 그랬었죠. 아마도 그렇게라도 해서 제 고집을 꺾고 싶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전 남편에게 미쳐 있었어요.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해도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이 결혼을 꼭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친정 도움 하나 못 받고 결혼을 했고 부모님은 제가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도 오시질 않았어요. 본인들은 절대 인정 못한다고 끝내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참 속상했어요. 비록 제 나이가 어리긴 했지만 하나 있는 딸이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그냥 좀 져주시면 안 될까 싶었거든요. 뱃속엔 애까지 있는 마당에 끝까지 저렇게 야속하게 구셔야 하는지 속으로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어요. 물론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딸을 쥐뿔 아무것도 없는 놈한테 시집 보내야 했던 저희 부모님 마음이 훨씬 아팠을 테지만요. 그렇게 전 아무것도 없는 채로 신랑과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신랑 역시 저처럼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대학생이라 시댁에서 홀어머니와 형님과 같이 함께 살게 됐어요. 근데 결혼 생활이 제 생각보다 더 녹록지 않았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살갑게 대해주던 신우가 결혼하고 나니 태도를 싹 바꿔버리더라고요. 게다가 모든 게 본인 아들 잘못이라며 제 마음을 헤아려 주던 어머니조차 결혼하고 나니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물론 어머니나 형님의 말을 모두 다 고지곳대로 믿고 들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일 거라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저희는 국내 가까운 곳으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날부터 여행의 여독을 채 풀기도 전에 바로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키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본인 친구들을 잔뜩 집에 초대해 불러놓으셨고 새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왔다며 술 파티를 벌이셨어요. 그리곤 제대로 앉아 쉬지도 못하게 절 부리셨어요. 새벽 3시 넘을 때까지 음식하고 술안주 만들고 술시중을 들게 하더라고요. 임신 초기라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젊어서 괜찮을 거라며 계속 일을 시켰고 이제 막 신혼여행 끝나고 돌아온 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새벽 늦게까지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시달리다 동틀 무렵 겨우 눈 붙이고 자고 있는데 아침 6시쯤 신우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 야, 일어나. 밥 해야지. 나 배고파. 신우는 자고 있는 제 등짝을 짝 하고 쳤고 게으름 피울 생각 말라며 제 몸을 일으켰어요. 마치 제가 자기의 종인 양 대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신우도 시어머니도 저를 늘 이름이 아니냐 라고 불렀고 그 누구도 절 존중해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결혼 전 사랑꾼인 양 굴던 남편 역시 제 편이 아닌 건 마찬가지였어요. 매사 무슨 일이건 다 어머니랑 형님 말대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외로웠어요. 분명 가족으로 같이 사는데도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신랑한테 하소연하면 다음날 바로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사내 놈이 어찌나 입이 싼지 제가 힘들다며 불만을 이야기하면 그걸 바로 어머니랑 형님한테 쪼르르 일러 바치더라고요. 지 말로는 여자 마음을 모르겠어서 물어본 거라는데 제가 볼 땐 저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 이른 걸로 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할 소리, 못할 소리도 구분 못하는지 별별 말을 다 해서 늘 저를 민망하고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부부간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얘기까지 어머니랑 형님한테 전부 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무슨 스킨십을 좋아하는지,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등등 전부 다요. 제발 그런 말 좀 어머니랑 형님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가족끼리인데 뭐 어떠냐며 본인이 한 행동이 이상한 거라는 인지를 전혀 못했어요. 하긴 그러니 시어머니랑 형님한테 별소리를 다 늘어났겠죠. 주책 맞게요. 그러다 보니 저는 신랑 앞에서도 마음 편히 있지 못했어요. 이 인간이 뭐든 그냥 다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니까 신랑 앞에서도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속은 계속 썩어 들어갔어요. 시집살이는 날로 심해지고 혹독해지는데 제 마음 하나 의지할 곳은 없고 배는 나날이 불어가는데 집안 식구들 중 누구도 임산부라고 배려 한번 해주지 않고 너무 힘들었어요. 입덧이 엄청 심해 물도 제대로 못 먹고 비실 때는데도 게으름 피우지 말고 본인들 먹을 밥을 하라며 행여라도 임신한 걸로 유세 떨 생각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힘겹게 참으며 밥이랑 음식을 했고 그러다 참지 못해 구역질을 하면 숟가락이 날아왔어요. 야, 어디서 음식 하다 말고 구역질이야? 입맛 다 떨어지게 임신한 걸로 생색내 생각 말고 저리 꺼져. 어머니는 너만 임신하고 입덧한 줄 아냐며 입덧하는 저에게 화를 내셨고 형님이랑 신랑은 어머니가 그럴 때면 말리기는커녕 어머니 옆에서 같이 인상을 찌푸리며 싫은 내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전 식구들 식사할 동안 화장실로 가서 미식거리는 속을 달래며 숨을 돌리다가 나와 식구들 밥 다 먹은 거 정리하고 설거지를 해야 했죠. 설거지는 전부 맨손으로 했어요. 어머니가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면 그릇이 깨끗하게 안 닦인다고 뽀득뽀득 소리 나게끔 맨손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한겨울에도 찬물로 설거지를 했어요. 찬물로 하면 세제 다 안 닦인다고 이야기를 해도 물 아깝다고 내 식구 먹어봐야 설거지 얼마나 나온다고 따신 물 틀어서 설거지를 하냐고 낭비할 생각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을 밥하고 설거지하며 살았고 아침에 신랑이랑 시누이 나가고 나면 저는 바닥에 엉덩이 한번 붙이지 못하고 남은 집안일을 했어요. 어머니가 청소기로 하면 먼지가 제대로 안 닦인다고 하셔서 매일같이 무릎 꿇고 앉아 온 집안 곳곳을 죄다 걸레질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파도 조금도 쉬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혹시 먼지 떨어진 곳이 있는지 불시로 검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손에 먼지라도 묻어나는 날이면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손이 마를 날이 없었고 그렇게 힘들어도 찍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았어요. 어쩌면 그게 다 제 업보라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부모님이 반대한 결혼, 능력도 없이 덜컥 임신부터 해서 제 고집대로 결혼 강행한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시집살이는 혹독해도 너무 혹독했어요. 집안일은 왜 그렇게 끝이 없는 건지 매일 그렇게 청소하고 쓸고 닦아도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까탈스러운 분이었고 그런 어머니에게 맞추는 건 참 힘들었어요. 사 먹는 고추장이 싫다고 하셔서 고추장도 직접 담가 먹어야 했고 물론 그 모든 건 전부 다 제가 해야 했어요. 어찌나 손이 많이 가던지 게다가 임신한 몸으로 엿기름 만지는 게 영 찜찜했지만 어머니는 먹지만 않으면 아무 탈 없다고 핀잔을 줬어요. 어디서 잔머리를 쓰냐고 괜히 하기 싫다고 삐댈 생각 말고 하라고 해서 매번 힘들게 고추장을 만들어야 했죠. 거기에 절 정말 힘들게 했던 건 김장이었어요. 다른 집들은 거의 1년에 한 번 김장을 한다고들 하지만 저희 시댁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김장을 해야 했어요.
이유는 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남편의 김치 취향이 다 달랐거든요. 어머니는 푹 익은 김치를 좋아했고, 형님은 겉절이를, 그리고 남편은 적당히 익은 김치를 좋아했는데, 어머니는 식구들 입맛을 전부 맞추라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냉장고에 자리가 별로 없으니 김장 많이 해서 쌓아놓을 생각 말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김장하라고 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홀로 김치를 담궜어요. 혹시라도 며칠 있거나 시기를 놓쳐 입맛에 맞는 김치가 없는 날은 등짝을 맞았고요. 너는 김치로 안 맞은 게 다행인 줄 알아. 어머니는 제 등짝을 치면서도 마음 넓은 시어머니인 양 행동하셨고, 저는 그 모든 시간을 견디고 또 견뎠어요. 어차피 신랑은 제 편이 아니었고, 제가 기댈 곳은 없었으니까요. 정말 참다 못해 친정 부모님한테 연락해볼까 싶기도 했는데, 차마 전화를 못하겠더라고요. 부모 가슴에 대못 받고 결혼해놓고 잘 못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부모님이 제가 시댁 예쁨 받으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이 악물고 참았고 애 낳고도 몸조리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애 낳을 때도 제왕절개했다고 엄청 구박들었네요. 아이가 여가라서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했는데 그것도 그거대로 엄청 욕들었어요. 너는 엄마가 돼서 그거 하나를 못 참니? 너 때문에 돈이 얼마나 깨졌는지 알아? 마취 깨고 처음 눈 뜨자마자 들은 말이 저거였어요. 제가 모자라서 애한테 안 좋은 제왕절개를 했다고. 이런 것도 엄마라고 할 수 있냐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 후 퇴원하고 집에 와서 바로 또 집안일을 시작했고, 전 신랑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신랑이 돈을 벌게 되면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근데 그건 저의 오산이었어요. 신랑은 취직한 후에도 어머니에게 월급을 가져다 줬고, 저는 신랑 월급이 얼마인지, 얼마나 받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심지어 월급날이 언제인지도 몰랐어요. 가끔 궁금해서 신랑한테 물으면 다음날 어김없이 어머니한테 혼났거든요. 본인이 어련히 월급 모아 놓을 텐데 그걸 왜 궁금해 하냐면서요. 그러다 보니 분가하고 싶어도 말도 한 번 못 꺼냈어요.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끝나긴 할까? 그 어떤 확신도 기약도 없었고 끝 모르는 터널을 걷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는 걸 좋아하셨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어머니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 고스톱을 치며 놀고 있었어요. 전에 들쳐업고 어머니랑 친구들 시중들며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 친구 중 한 분이 애 얼굴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애 없고 요리하고 하려면 힘들 테니 애는 본인들이 봐주겠다고요. 사실 내키지 않았어요. 자기들 술 먹고 그러는 도박판에 눕혀놓는 게 싫었는데 시어머니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그냥 아이를 안아 가시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애 다시 안아오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무서워 그러지 못했고 그래도 어머니가 손주인데 잘 돌봐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주거리 준비하러 주방에 갔는데 거실에서 애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 붙이다가 너무 놀라 헐레벌떡 거실로 갔더니 우리 애가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애를 안아들었는데 어머니랑 어머니 친구분들이 서로 보면서 막 웃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별거 아니다. 어차피 나중에 할 거 미리 맛이나 보라고 한 건데. 네, 뭘요? 지금 무슨 소리를 혹시 애한테 뭐 먹이셨어요? 불길한 예감에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어요. 대체 애한테 뭘 먹인 건가 싶어 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어머니 친구 중 한 분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에이, 맥주 쬐끔 먹여봤어. 애가 관심 있어 하길래. 네, 애한테 술을 먹이셨다고요? 애한테 술을 먹였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는데 순간 눈앞이 번쩍했어요. 놀라 쳐다보니 어머니가 씩씩대며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본인 망신 주는 거냐며
제 뺨을 때리셨고,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얘가 어디서 큰 소리야? 술 좀 먹는다고 네 애가 죽어? 너만 애 있니? 나도 애 키워봤어. 그것도 둘이나. 근데 이게 어디서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야? 제가 뺨을 맞자 어머니 친구들은 무안했는지 괜히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고, 어머니는 성난 황소처럼 계속 씩씩거렸어요. 그 순간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애를 지키려면 여길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 하시건 우는 아이를 안고 지갑 하나만 챙겨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택시 잡아 몇 년 만에 친정집으로 갔죠. 정말 그 꼴로는 죽어도 부모님한테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 저녁에 제가 갈 곳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친정집으로 갔고 부모님을 절 보고 많이 놀란 듯 했어요. 명절에도 문도 안 열어주고 결혼하고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었지만 그래도 막연하게나마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딸이 애 안고 그 꼴로 집에 오니 많이 놀라고 속상하신 것 같았죠. 그래서 전 부모님에게 그간의 사정을 다 말씀드렸고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제가 잘못한 거 다 아는데 죄송하다고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결혼은 안 된다고 엄마가 계속 그랬잖아. 니 꼴 좀 봐. 이게 뭐야? 엄마는 속상한지 계속 우셨고 아빠는 그 옆에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한참을 저랑 제 품에 안겨있던 애를 보다가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후에 알았지만 아빠는 그날 20년 넘게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웠다고 했어요. 저 때문에 착잡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옥 같은 밤이 지나가고 다음날 아빠는 신랑을 집으로 불렀어요. 전 혹시라도 그 인간이 어머니랑 형님도 같이 달고 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러면 일이 커질 거라 생각했는지 신랑은 혼자 저희 집에 왔어요. 그리곤 저희 부모님 앞에서 대뜸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네 이게 대체 뭔가? 남의 집 귀한 딸 임신시켜서 결혼한다고 데려갔으면 적어도 눈물은 안 나게 해줬어야지. 얘 꼴 좀 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평소 남에게 싫은 소리, 큰 소리 한 번 한 적 없던 아빠는 신랑에게 크게 화를 냈고 신랑은 그런 저희 아빠 앞에서 계속 빌었어요. 갈라서라는 저희 아빠 말에 저랑 애 없이는 못 산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결혼하고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늘 시어머니랑 형님 등에 없고 멋대로 굴던 사람이 저 없이 안 된다고 전과 달리 반성하며 비는 걸 보니 바보처럼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아빠는 다시는 절 그 집구석에 못 보낸다며 그냥 이혼하라고 소리를 치셨고 남편은 그런 아빠의 말에 분가를 하겠다고 했어요. 당장 월세라도 구해서 나가겠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울면서 막 빌더라고요. 이렇게 빌 거면서 그동안 왜 그렇게 모른 척 방관했던 건지 신랑이 야속하게 느껴지면서도 울며 비는 그 사람을 보니 계속 마음이 약해졌어요.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는지 신랑 내쫓듯 보내고 난 뒤 저에게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애까지 있는 마당에 이혼이 쉬운 게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신랑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애라도 없었으면 바로 이혼했을 것 같은데 애가 있다 보니까 냉정하게 행동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제 말에 저희 부모님은 알겠다며 친정집 근처로 전셋집을 얻어주셨고 저는 부모님이 얻어준 집에서 다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당연히 시댁엔 두 번 다시 발을 붙이지 않았고요. 연락처도 차단했고 꼭 가야 할 일이 생기면 남편이랑 애만 보냈어요. 신랑도 연 끊고 사는 건 제 마음이라고 편한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 상견례 자리에도 안 나갔고 결혼식에도 안 갔어요. 혹시나 신랑이 그거는 같이 가자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하고 제 속을 잘 몰라주는 사람이었지만 지난 시간 동안 본인 역시 잘못한 게 있다고 느꼈는지 조금이나마 바뀌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전에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심각한 건 아니고 갑상선 암이라는데 남편은 그 소식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떻게 하냐고, 본인 엄마 죽는 거 아니냐고 막 울더라고요. 어머니 얼굴이 반쪽이 됐다고, 얼마나 말랐는지 눈이 튀어나왔다고, 속상하다며 우는데 저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분명 어머니를 미워하긴 했지만 그래도 신랑 어머니인데 어찌됐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병원에 병문안을 가거나 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냥 남편 마음만 위로해줬죠. 근데 그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서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아프다는데 한번 가보지도 않고. 너는 우리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죽긴 누가 죽어. 세상에 갑상선 암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 아직 못 들어봤어. 게다가 초기라며? 수술하면 괜찮아진다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어머니가 걱정된다며 눈물을 흘렸고 저는 걱정하는 그 마음 이해한다고 달래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얼른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엄마랑 다시 같이 살면 안 돼. 엄마 혼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지낼 생각하면 나 가슴이 미어져서 못 살겠어. 내일 맨 정신에 다시 얘기하자. 일단 잠이나 자. 그만 얘기하고. 그런 남편의 말이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술에 취해서 주정 부리는 사람이 말귀를 제대로 알아먹을 것 같지 않아서 일단은 자라고 재웠어요. 그랬는데 딱 잘라 안 된다고 거절하지 않은 게 화근이 됐는지 다음날 형님한테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번호를 바꿨는지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내용은 더 당황스러웠어요. 널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 준다 생각하고 이해해 볼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이번에 탈 없이 잘 모시도록 해. 이번에도 우리 엄마 힘들게 하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문자 보자마자 기가 찼어요.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지, 대체 내가 언제 어머니를 다시 모시겠다고 했는지, 그런 말 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나랑 얘기한 거 기억 안 나. 당신 내 마음 이해한다며. 그래 놓고 왜 딴소리야? 남편은 싫다는 말 한 적 없지 않냐며 오히려 지가 더 황당하다는 듯 되물었고 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제가 언제 어머니 모신다고 말을 했다는 건지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머니 모시겠다고 했냐고. 모실 거면 너나 모시라고 난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니랑은 다신 같이 못 산다고 소리를 지른 뒤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왜 딴소리를 하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싫다고 하면 아픈 어머니는 대체 누가 모시냐면서요. 네가 모셔? 그렇게 걱정되면 나랑 이혼하고 네가 모시고 살면 되겠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네 엄마가 암에 걸렸어도 이렇게 말했을 거야. 그리고 너 어차피 집에서 하는 것도 없잖아. 애 어린이집 보내고 내내 집에서 놀기밖에 더해. 놀긴 누가 놀아. 그리고 어머니랑 두 번 다시 안 살기로 약속한 거 잊었어? 난들 엄마가 아플 줄 알았어. 그럼 아픈 엄마 혼자 지내라고 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 아프면 이혼하고 네가 모시고 살라고. 제 말에 남편은 말도 안 되는 고집 좀 그만 부리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남들은 시부모 모시고 잘만 산다는데 뭘 그렇게 유난이냐고 적당히 하라더라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서로 할 말만 하는데 무슨 벽 보고 대화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 차라리 벽이랑 대화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네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어머니 못 모신다고 그러는데
남편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어머니는 누가 모시냐고 어거지를 피우더라고요. 이혼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건지, 알아듣고 싶지 않은 건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게 하면서 사람 미치게 만드는데, 얘기하다가 속 터져 죽을 것 같아 남편을 내쫓았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어머니 못 모셔. 그러니까 이 얘기 그만해. 차라리 너랑 이혼하면 그만이니까. 제 말에 남편은 화를 내며 나갔고, 그 모습에 전 다시 한번 이혼 결심을 굳혔어요. 그동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지켜봐왔지만 남편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여전히 제 마음 같은 건 안중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후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친정집에 연락했어요. 또 한 번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 같아 망설여졌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살 수도 없었기에 이혼이 답이다 싶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할 테니 집을 빼달라는 제 말에 엄마는 바로 알겠다고 했어요. 언제고 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며 여태 기회 줬으면 됐다고 그냥 갈라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누가 뭐래도 네 편이니까 미안해하지 말라고요. 엄마의 그 말에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안 된다고 말릴 때 말 들을 걸. 그 모든 게 후회스럽더라고요. 물론 후회한다고 해도 이미 늦은 일이었지만요. 그 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고 바로 짐을 싸서 친정에 들어갔어요. 집도 바로 부동산에 내놨고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시누이한테서 전화기에 불나도록 전화가 오더라고요. 물론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혼할 건데 더 말 섞어 뭐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주말 남편이 바로 친정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전과는 달리 엄청 당당하더라고요. 이번만큼은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희 부모님도 본인 편을 들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주 기고만장하더라고요. 아버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혼이란요. 세상 천지의 아픈 시어머니 돌보기 싫다고 이혼하자는 여자가 있어요. 난 자네 붙잡고 누가 더 잘했네 못했네 그런 소리 하고 싶지 않네. 우리 딸도 살면서 분명 잘못한 거 있었을 거고 자네 역시 마찬가지겠지. 다만 우리 딸이 갈라서겠다고 결정했으면 그 결정 반대할 마음 또한 없네. 그러니 이만 돌아가게. 하지만 아빠는 저보다 더 단호한 말투로 신랑에게 통보했고 저와 부모님의 뜻이 같다는 걸 알게 된 신랑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니 어머니를 모시지는 말고 가까이 살며 병간호만 해달라고 부탁하던데 됐다고 거절했어요. 어머니 얼굴 마주보고 살 마음 없고 당신과 이혼 결심 이미 굳힌 지 오래라고요. 시어머니의 형님의 남편까지 매일 연락 와서는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며느리 도리를 모르냐며 밤낮으로 사람 괴롭혔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어차피 할 이혼이었는데 왜 한 번 더 기회를 줬을까에 대한 후회밖엔 없었죠. 그 후 신랑과 전 위자료와 아이 양육권을 갖고 긴 법정 싸움을 했고 1년 넘는 싸움 끝에 우리는 법적으로 완전 남남이 됐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재산 분할할 만큼 나눌 재산은 없어서 그래도 그나마 빨리 끝낼 수 있었죠. 결론적으로 아이는 제가 키우게 됐어요.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 됐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 남편은 양육비 한 번을 제대로 보내준 적이 없어요. 아빠 노릇도 할 마음이 없는지 한 번을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 걸려고 서류 준비해 놓고 있어요. 아이는 제 밑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는데 부모님이 키우는 걸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저는 일하면서 야간에 대학 다니며 공부하고 있고요. 돌이켜보면 후회가 많이 남는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만큼은 우리 애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열심히 잘 살아보고 싶어서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